그러면은 뭐 법률적으로도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저 법인 전환이라는 영화 저는 조금 생소해가지고 네 이거지. 용어 때문에 많이 혼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가 전환이다 보니까 뭔가 전환이 이렇게 개인으로 그냥 전환된다고 생각하시고 법인이 설립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설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개인 사업자에 있었던 자산을 그대로 폴갈 양수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좀 진행하셔야 되고 진행하시면서 이제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으면 그걸 정리해서 그거를 이제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걸 따라서 이제 개인용 자산을 이제 법인으로 다 옮기는 절차를 형식상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인을 그냥 새롭게 설립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환을 하려면 전환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전환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좀 혼동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내 사무실, 내 집기, 뭐 모든 거 다 그대로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냥 뭐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약간 특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A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폐업을 하고 다시 A라는 사업을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아,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네, 다시 똑같은 사업으로 굳이 폐업을 하고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좀 케이스니까 결국에 이제 개인 사업자 때 어떤 그런 매출과 그에 따른 어떤 그 레퍼런스가 있을 테고 법인으로 전환돼서 새롭게 쌓여지는 어떤 뭐 매출과 재무제표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할 때 좀 약간 뭐랄까 재무가 좀 안 좋았어요. 좀 뭔가 이렇게 좀 아까 말한 가지급금 그런 것도 좀 있었고 한데 그런 거를 좀 싹 정리하면서 법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폐업하고 다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법인 때부터는 되게 이제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재무제표가 이루어진다면 개인 사업자 때 한 게 뭔가 나중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리셋되는 느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개인 사업자가 폐업이 되고 신설법인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은 정말 거주자라는 개념의 뭐 자연이라는 개념의 이제 인격체라고 하면 이제 법인은 법적 인격체라서 어차피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는 새롭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간혹 이제 뭐 기관에 입찰을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 때의 면허를 끌어와야 되는 경우 아니면 개인 사업자 때의 업력을 끌어와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연속성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나 이거 포괄 양수도 해서 법인 전환한 겁니다라는 걸 입증을 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예외적으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궁금했던 게 그 성실 그 뭐였죠? 성실과 확인 대상자. 네. 네. 만약에 그게 돼가지고 이럴 바에는 법인이 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면 과거에 이제 그렇게 선정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서 이 법인은 예전에 성실 신고했던 개인 사업자가 전환한 거니까 좀 더 모니터링 해봐야겠다라던가 그런 게 꾸리표 같이 가는지 실무적으로 혹시 맞아요. 네. 그래요? 네. 실제 처음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이미 매출액이 높았던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많이 돌렸어요. 많이 돌렸고 실제 너무 티가 날 정도로 뭐 예를 들어 뭐 일정 규모액이라고 하는 그 매출액이 뭐 10억이 기준이었다고 하면 어떤 개인 사업자가 막 9억 8천을 맞춰놓고 법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티가 나는 거죠. 막 이게 그러니까 그 경우가 뭐 12월 31일까지 간 것도 아니었고 뭐 10월이나 뭐 11월이었는데 이렇게 바꾸니까 세무서에서는 이거 일부러 바꿨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업체들을 따로 조사한 적도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이미 거기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비용 측면이라든가 하는 쪽에서도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드러난 경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개인 사업자를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으로를 전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뜻 생각하면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법인 전환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냥 폐업 신고를 하고 새로 신규 법인 설립을 하는 것도 선택지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두 가지가 뭐 차이가 있을까요? 법인 전환을 하는 거랑 뭐 어느 쪽이 좀 더 용이하다, 비용이 덜 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용 측면에서는 뭐 개인 사업자를 일반 폐업하시고 네.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를 뭐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아무래도 비용 측면 세무사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거죠. 포괄 양수도라고 하면 세무사가 조금 더 컨설팅이 들어가는 반면에 네네네네. 일반 폐업은 그냥 폐업을 하는 폐업 거라서 신고. 따로 뭐 별도의 컨설팅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 측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차피 법인 설립을 함에 있어서 뭐 들어가는 뭐 등기 수수료라든가 그건 똑같이. 예, 뭐 변호사님 대행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맞죠? 동일하죠?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네. 딱히 그렇게 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건 없어요.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제일 좋으냐고 물어보세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세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세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유랑 상관없이 그냥 뭐 예를 들어 정부 지원 사업 받기 위해서나 이런 사유 때문에 어떤 일정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세무사님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폐업을 하는 건 게 나은지 아니면 그 전환을 하는 게 나은지. 그래도 아마 업력을 끌어와야 스타트업들은 좀 더 유리하니까 법인 전환으로 이어가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 특성상 뭐 제조 설비 같이 커다란 기기 장치를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상 결산을 해서 끌어오는 자산이라고 하는 명목이 없어요. 있으면 뭐 임차 보증 정도 그밖에는 없고 그래서 이제 매출이 만일 발생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이제 끌어올 수는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없을 거고 그래서 그 장부상으로만 본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마는 이제 업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딘가에 입찰을 넣었던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속성의 의미에서는 하나의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부분은 이제 스타트업별로 세무사님한테 좀 컨설팅을 받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그러세요. 어떤 스타트업들은 뭐 나의 업력을 끌고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여기서 정리하고 그냥 가시는 게 나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 양쪽 경우에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는 그러니까 동일하거든요, 둘 다. 근데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면 저도 세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는 이제 토스해서 세무사님한테 이제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스에서 지금 갑자기 문득 제가 떠올랐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포괄 양수도는 어떻게 보면은 세무사 쪽에서 하는 작업이 많은 반면에 현물 출자라고 하는 건 오히려 변호사님이 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자산들의 평가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근데 그 자산 자체가 이제 자본금으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인가도 받아야 되고. 좀 뭐 사업자가 먼저 나오고 좀 다르더라고요. 일반 법인 설립가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자연스럽다. 나는 토스하는 거. 다시 리시브 하셨어요. 리시브. 예, 뭐, 네.